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조이대 사법부에 대한 2차 개혁 러시가 시작되었는데 조선일보가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와 함께 뒤에서는 지금 당장 민주당이 지선 전 꼭 해야 될 일 보고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쾅쾅 눌러주시고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조선일보는 오늘자 해당 보도를 통해 2차 사법개혁 주장이 나오고 있다. 고위 법조인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변호사 활동을 금지하는 내용 등으로 전관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이다라며 정치권에선 사법 3법에 반대 입장을 밝혀온 사법부를 압박하고 조이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실 법복 입은 귀족들의 결정적인 밥줄을 타격하는 것으로 앞서 통과시킨 사법개혁 3법보다 그들에게 더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건입니다. 한편 전날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 부장판사는 지난해 법안이 발의됐을 때 제대로 대응했어야 했는데 적기를 놓친 것 같다며 이미 법안들이 통과돼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고 사법이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네, 사법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니들 밥그릇이 깨지는 겁니다. 특히 헌재 출신의 대형 로펌들이 공격적으로 영입하는 것은 이미 권력의 추가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이대로 흘러간다면 대법관들의 도장값은 추가로 폭락할 것이고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가 더 강력해지면 제 생각에 대법원 내부에서도 조이대를 날려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 미들맨 김용민 의원의 플랜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조이대 사법부가 그동안 꽁꽁 숨겨왔던 법원의 야심을 드러냈거든요. 네. 그것은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명확하게 드러냈고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 전면전을 선포했으면 정치권이나 국민들께서도 진압을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 진압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채로 여기까지 지금 흘러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차, 3차 여러 가지 행동들을 돌입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사법개혁 3법을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사법개혁 3법을 이번에 통과시키면서 법원 내에서의 조이대 입지가 줄어들거나 좁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은 생겼죠. 이번에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퇴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제 연결해서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대법관을 사퇴한 게 아니라 처장을 사퇴했기 때문에 대법관을 유지합니다. 또 하나는 진짜 사퇴해야 될 사람은 조이대인데 사법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던 조이대는 박영재 뒤에 어떤 분은 이거를 카게 무시하라고 이렇게 표현하던데 저기 박영재 뒤에 숨어서 가만히 있고 박영재만 지금 사퇴를 시키고 저항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 박영재는 사퇴하고 싶었어요, 마음이. 법원행정처장 임명돼서 오자마자 법사위에서 법원 행정처장으로 저희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맞아. 당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법원행정처장으로 올 수 있느냐. 인사도 안 하고 그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 법사위 때마다 5월 1일 전원합의체 계속 질문이 나오니까 본인도 힘들어서 빨리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가 합쳐진 거죠. 근데 일단 법 왜곡죄 같은 경우에는 형사 사건에만 이제 한정되는 것으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켰는데 우리 의원님은 이제 워낙 또 강성이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불만을 제기를 했었죠.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수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통 없이 급하게 수정이 됐던 그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했었고요.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사건, 형사 재판을 하는 판사들로만 한정 지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것을 형사사건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법이 원래 출발했던 취지를 상당 부분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형사사건, 법원의 형사사건이 사건 건수를 보면 한 26% 정도 차지합니다. 나머지 74%가 민사, 아주 작은 부분이 행정, 뭐 이런 사건들이 행정.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민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74%의 민사와 행정 사건들에 대해서는 법 왜곡행위가 일어나고 판사가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판단해도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냐의 문제가 생기죠. 또 하나는 우리가 법 왜곡죄를 이렇게 공론화해서 통과시킬 때 그 분수령이 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었거든요. 양승태 사법농단
사법농단에서 대법원이 정부와 재판 거래하고 막 했던 이런 여러 가지 재판 개입하고 했던 이런 사건들의 대부분은 민사와 행정이었습니다. 형사 사건이 재판 거래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사법농단을 반성하면서 출발했던 법 왜곡죄가 사법농단에서 핵심적이었던 사건들이었던 민사와 행정을 제외하고 간다는 것이 출발점을 잘못 알고 출발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 있는 판사들이 형사사건으로 가면 법외국제 처벌 대상이 되고 민사에 남아있으면 법외국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소고발 우리가 뭐 고려하고 있다고도 뭐 주장들 하시는데 형사사건으로 판사들이 안 가려고 하죠. 안 그래도 형사가 힘들어서 잘 안 가려고 하는데 더 안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게 평등권 침해 논란까지 불거질 수 있어서 네. 위헌 시비를 피하려다가 오히려 위헌 시비에 휘말리는 상황이 된 게 아닐까라는 그런 아쉬움들이 남죠. 지금은 이제 1단계 사법개혁이고요. 2단계 사법개혁을 다시 이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표는 간단합니다. 국민주권을 사법부에 관철시킨다. 이게 목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지금 법원행정처, 법관의 모든 인사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를 해제할 거냐, 아니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걸 관여하고 감시할 수 있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중요한 개혁 과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전관 비리를 어떻게 근절시킬 것인가, 이것도 아주 중요한 개혁 과제죠. 네. 예를 들면 퇴임 이후에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처럼 공직선거에 뭐 1년 혹은 3년 이상 제한, 출마 못하게 하는 것. 사건을 통해 장난치고 출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것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공감합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부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행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을 필두로 권력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쓸모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부터 거시 경제까지 거침없는 실행용으로 멈춰있던 국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있죠. 국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권력이 내 삶을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라는 걸 매일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주당이 움직일 차례이며 그 1번 핵심 타깃은 바로 조이대입니다. 왜 조이대가 1번 타깃인가? 조이대 대법원장 체제에 사법부가 최근 보여준 행태를 보십시오. 법의 저울이 고장난 수준을 넘어서 아예 수구 기득권 세력의 대변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렇게 국민의 상식과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들은 어떤 불이익이나 처벌도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견제조차 받지 않으니 스스로를 신성불가침에 법복 입은 귀족으로 여기는 참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특권의 성체를 무너뜨리는 것, 다시는 궤변으로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법대 위에서 국민을 조롱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대몫을 박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입법부에게 요구하는 시대 정신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감하셨다면 소중한 언알바 후원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고정된 내용을 통해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언알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